안녕하세요, 스냅퍼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로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로드에 대해서 일단 설명할 거고요. 로드에는 크게 로드 파워, 로드 액션 두 가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로드의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파워는 우리가 흔히 그 구입을 하실 때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헤비, 헤비, 헤비 다음 익스트라 헤비, 울트라 헤비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무엇이 있느냐? 액션에는 슬로우, 모더레이트, 레귤러, 모더레이트, 패스트, 패스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정도로만 구분하셔도 돼요. 슬로우, 레귤러, 패스트 액션은. 그 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베이트 로드고요. 베이트 로드고요. 여기서 이 부분, 로드에서 이 부분은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그리고 여기 가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로드 로드 버트예요. 로드 버트. 순간 헷갈렸네요. 로드 버트.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3등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중간 하면 로드 벨리. 그리고 제일 끝에서 이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여기를 로드 팁이라고 합니다. 로드 팁. 그리고 그립 안에서 여기 릴이 장착되는 이 부위를 릴 시트라고 합니다. 릴 시트. 그리고 이 끝에 마감 처리된 부분, 이 부분은 버트 캡입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큰 해당 사양이 안 되실 거예요. 여기서 원피스란 분리된 낚싯대가 아니라 하나로 그냥 연결되는 그대로, 뭔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투피스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결합되는 이 부위를 페룰 또는 조인트라고 합니다. 조인트. 자, 이제 각 부위의 명칭을 알았으니까, 그럼 로드의 파워는 무엇이냐? 로드의 파워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로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 MH는 이제 라인 무게는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루어는 4분의 1온스부터 1온스까지 루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게 그 MH 때 보통 평균 사양입니다. 그러면 로드 파워는 내가 루어를 얼마나 쓰고 라인을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걸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드 액션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로드가 이제 휘잖아요. 휘는데 어디서부터 휘느냐가 로드 액션의 차이가 되고요. 이제 몸통부터 밑에서부터 많이 휘는 거는 이제 슬로우. 이제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중간부터 휘면 레귤러, 저 끝에서 휘면 패스트라고 합니다. 패스트. 그러면 액션은 왜 있느냐? 로드의 액션 슬로우는 리트리브 위주의 액션을 취할 때 보통 로드 액션이 슬로우인 거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패스트인 경우는 웜낚시 위주, 그러니까 감도 낚시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레귤러를 선택하시면 그냥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 저희가 MH 때 로드를 가지고도 스위밍 그 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용도로 되어 있긴 한데, 사용하시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드는 제가 베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썼던 로드입니다. 이 로드 자체는 자, 지금도 이제 잘 쓰고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진입하는 코스나 그런 데 갈 때는 이걸 가져가요.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 닉스팝 2의 MH 로드입니다. 주력으로 사용하는. 요즘에는 이제 미디움 대를 최근에 좀 쓰고 있긴 한데, 제가 가장 주력으로 쓰는 거는 요거예요. MH. 요 두 개 가격대 두 개 차이는 요 닉스팝 요거는 9만원에서 12만원대,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구입했던 요거는
크로스파이어 제품이긴 한데 크로스파이어가 아니구나. 크로스파이어는 제가 미디움대로 쓰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상표 이름 잘 모르는 거여서 요건 빼고, 요거를 샀던 건 이제 다이아 제품이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 차이는 이제 세 배 정도 나죠. 3배 정도 나는데 어떤 부분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시면 가이드의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가이드의 개수. 일단 첫 번째로 가이드 개수가 차이납니다. 이쪽에 있는 닉스팝은 가이드가 10개예요. 여기서 가이드를 처음 접하실 수 있으니까 가이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자, 이 부분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가이드라고 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은 탑 가이드고요. 그 외에 있는 가이드는 버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이드의 개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가이드 개수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이드가 개수가 많으면 감도가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도가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요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두 개인 가이드가 있죠? 이 두 개인 가이드의 이제 여기로는 더블 풋이라고 합니다. 더블 풋. 그리고 여기까지 두 개네요. 여기서부터는 싱글 풋. 다리가 하나인 거 싱글 풋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더블 풋이 좀 더 좋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블 풋이 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더블 풋에 이제 좀 보시면 싱글 풋도 상관은 없는데 이 부분 있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가이드 프레임이고, 요 가운데 요 가이드 안에 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이드 링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요 가이드 프레임에 요 부분, 요 쇠 부분, 요거를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요게 실제로 던져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줄이 덜 엉킵니다. 제가 캐스팅을 하고 회수를 할 때 이렇게 뭐 액션을 하더라도 얘가 좀 이렇게 돌아서 요 부분이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옆으로 끼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좀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써봤을 때는. 옆에 있는 요 각도가. 그래서 요게 좀 잘 구성이 돼 있으면 사실 쓰는데 편해요. 편하더라고요. 딱 보면. 와, 이게 좀 더, 이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가격을 또 올라가는 부분은 요 가이드 링의 재질이에요. 가이드 링의 재질입니다. 아마 가이드 링을 따로 찾아보시면 재질은 한 대여섯 개 될 겁니다.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재질로 된 걸로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특징을 따로 찾아보시면 링을 뭐 그러겠지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일본에서 만든 제품, 뭐 특허에서 만든 제품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 사시면 자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가이드 개수도 다르고. 자, 얘는 다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에 붙어 있는 그 다리 각도가 생각보다 운영하는데 좀 더 편하겠구나라는 거는 한번 써보시면 알 거고. 자, 제가 좀 이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얘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짜잔. 자, 이렇게 잘 보일 것 같네요. 자, 보이시죠? 두 개의, 이건 탑 가이드인데 두 개 각도를 보세요. 차이가 좀 나죠.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괜찮겠구나라는 부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는 이 가이드 이제 브릿지 부분이 각도가 너무 짧아서 생각보다 잘 엉킵니다. 끝에서. 그래서 제가 엉킨지도 모르고 당길 때 여기서 이제 엉키게 되면 이제 줄을 감으면 드륵드륵 하겠죠.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어요.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거 기준으로 가이드를 하나씩 보시면 요게 이런 부분 좀 괜찮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거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싸고 괜찮은 제품 뭐 그런 걸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요런 특징들을 알고 이제 제품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노력을 좀 검색 계속 해봐야겠죠. 그런 거 찾으면 좀 더 좋은 걸 찾고 그거 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낚시를 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알리에서 로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로드하고 릴을 구입했는데
캐스트킹이라는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거에는 충실을 한 것 같아요. 버트캡,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잘랐죠? 무게도 중요하니까. 여기다, 그 다음에 리시트 결합부, 여기. 그 다음에 풋가이드, 더블 풋인데, 근데 이 각도는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각도가.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이제 가격대로 보면은 얘는 4, 5만 원 정도 하고요. 4, 5만 원. 그 다음에 아까 닉스팝은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저렴하게 처음에 살려고 했던 그거는 2만 원에서 3만 원 됩니다. 사실 사용하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 거 잘 찾아보셔야겠죠. 잘 보시면, 자, 이건 캐스트킹 건데 탑 가이드의 각도를 나름대로 신경 썼어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도 더블 풋을 여기까지, 그 저렴한 거 보면은 더블 풋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아예 없었는지 하나인지 잠깐만요. 예,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더블 풋으로 구성된 거, 요 다리가 2개짜리.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제품 제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게에 따른 그 감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을 하는데, 가이드의 각도, 요 부분이 그 닉스팝이랑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닉스팝이 좀 더 잘 만들었어요. 요 부분. 자, 요걸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릴은 아직 안 왔어요. 아무래도 알리다 보니까 최근에 주문했는데 이제 한 달 넘어가고 있는데 릴이 오는 대로. 겨울이라 제가 어디 가서 낚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봉산교 쪽에 가서 스푼으로 낚시를 하다 왔습니다. 거기서 한 마리 낚고 왔는데 정말 활성도는 정말 좀 떨어져요. 겨울에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 차도 고장 나가지고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지만 외부 영상도 찍고 싶은데 추워서 지금 좀 활동 좀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특징은 좀 잘 알아보셨으니까 리트리브 위주 아까 설명 로드 액션, 그다음에 명칭들, 그다음에 로드 파워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부분이 좋은 부분, 그 리스트 부분의 그 결합부, 그다음에 버튼캡 쪽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가이드, 그러니까 버트 가이드와 탑 가이드 부분을 좀 보시면 좀 더 괜찮고 싸고 이런 거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시작을 베이트로 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시작은 스피닝으로 했기 때문에. 자, 스피닝입니다. 스피닝은 사실 우리가 쓸 때 구성 자체를 스피닝과 베이트를 이제 하나씩 구매하시면 보통 스피닝은 미디움 라이트를 쓰고 베이트 릴은 미디움 헤비 때를 써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루어는 스피닝으로 하고요. 조금 무거운 루어는 그 베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트가 잠깐만요. 이제 최근에 낚시 그런 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피네스한 낚시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피네스한 낚시는 이제 가벼운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섬세한 낚시에 대한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 베이트하고 스피닝의 기준을 봤을 때 베이트가 좀 더 캐스팅이 정확합니다. 조금 더 잘 사용하시면 처음에 이제 잘못하면 둘 다 똑같습니다. 스피닝보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드랙에 대한 힘이 좀 더 강해요. 좀 더 강하고 비거리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베이트가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건 개인적으로 무거운 걸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무거운 걸 써서 그런 것 같고 비거리는 거의 동등하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피네스한 낚시는 이제 사실 베이트로 굉장히 가볍게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캐스팅을 잘 연습을 하셔서 피네스한 낚시를 즐기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낚시는 이제 보통 이제 ML 그리고 MH. 사실 이제 가벼운 거를 베이트를 잘 안 쓰는 이유는 써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백래시라는 게 많이 나게 돼요. 백래시라는 게 이 루어의 무게를 세팅을 잘못하면 한 번에 납니다. 한 번에 나고 이제 너무 힘으로 던지거나 스피닝은 그럴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풀이 풀리는 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피닝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파주법을 잠깐 두 손가락에 요 사이에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건데 라인이 풀리는 게 이렇게 요 바깥으로 이렇게 풀려 나가는 거예요. 얘가 돌진 않아요. 이게 라인이 풀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으시는 거고 베트람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쓰는 건데 베이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이제 요즘에 최근 많이 쓰고 있는 미디움 때 이제 베이트 세팅인데요. 미디움 때 크로스파이어의 미디움 때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는데 요게 세팅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릴이 풀리면서 라인이 나가면서 분출되면서 요 수풀이 도는 거예요. 요 수풀이. 쟤는 이제 수풀이 따로 돌지 않고 라인이 풀려서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는 거고 얘는 요게 돌면서 이제 풀려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 라인이 분출되는 속도와 수풀이 도는 속도가 일정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라인 한번 세게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가다가 수풀이 더 빨리 도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여기서 라인이 막 일어나거든요. 얘가 더 빨리 도니까 이 수풀이.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엉키는 걸 백래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써보시게 되면 이제 한 번 안 겪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래시를 무조건 한번 겪으셔야 되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 한두 번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백래시 나는 걸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좀 풀면서 사용하시면 되긴 하고요. 그래서 요 찾아보니까 요 두 개의 비거리 큰 차이는 없었고 사용하시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래시가 나면 이제 요걸 풀 때까지는 다음 걸 못 하잖아요. 스피닝은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좀 가벼운 채비 요런 거는 이제 보통 ML대로 세팅을 해서 스피닝으로 가지고 다니고 조금 이제 무거운 걸로 세팅을 해서 베이트리를 가지고 가면 좀 무거우면 좀 덜 나요. 좀 운영하기도 쉽고 그래서 좀 약간 무거운 걸 쓰게 되는 건데 가볍게 세팅하셔서 그 로드랑 이런 거 다 세팅하셔서 사용하시면 상관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든 그냥 다 하세요. 그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런 거 세팅 다 풀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제 스피닝으로 가벼운 부분은 사용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백래시가 초반에 많이 나가지고 백래시 풀다가 하루가 갔다는 좀 뭐하지만 마지막 30분 남기고 백래시가 나서 이 자리에서 잘 잡힌다고 하는데 낚싯대를 못 던져보고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깊게 보셨던 부분 가이드, 리시트, 아까 그 버튼기 부분, 탑 가이드 이런 거 확인하셔서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걸로 구입하셔서 낚시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이 시간을 마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릴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릴은 너무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만 좀 설명할까 준비 중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퍼였습니다.